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3월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의 ETF 동향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대부분 또 하락의 주요 요인은 ETF 유출 비중이 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유출 빈도가 역대 최대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거의 다 모든 물량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좀 영향력을 좀 볼 수 있는 게 아이비트에서 만약에 좀 규모가 있는 물량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이제 패닉셀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비트가 아무리 팔지 않는 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쪽의 합계가 제 개인적으로는 2조 원 이상이 넘어가면 요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로는 한 1조 원 정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부분은 여전히 유출 빈도가 꾸준하게 높아지면서 레버리지 ETF 쪽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계속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3월 추이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통상 이제 1분기는 그래도 쏘쏘하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달 정도에 대부분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통상은 이제 3, 4, 5월 달 정도에 있는 추이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는데, 이제 3월 달과 4월 달 요 추이에서 대부분 이제 3월 달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좀 선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월 달에는 이제 세금 납부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손익통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손익통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4월 달에 팔 거 팔고 또 이제 매도할 거 매도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이라도 대부분 이 3월달이 좀 좋아야 4월달에 좀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21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3월달이 좋았던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에 따른 움직임이 거의 최고점 구간에 좀 머물고 있고 여전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순유출 빈도가 커졌다라는 점도 제가 매번 지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트코인에 따른 추가 상승분은 다 ETF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MSTR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 비중도 확대를 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이제 좀 주춤하는 형태가 좀 많이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들리는 바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씩 더 빨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관세에 따른 이제 더욱 더 명확한 스탠스가 나오는 시점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3월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리에 따른 점도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안도 나오게 되고요. 관세에 따른 내용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이제 여러 가지 전쟁 부분에 따른 종료 시점하고 합의 시점 부분에 따른 내용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제에 따른 불확실성, 채권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에 따른 연결고리와 그 다음에 지수에 따른 연결고리가 다 같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금 비중이 역대 최저치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현금화 추이가 오히려 더욱더 가속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형태에서 좀 볼 수 있는 측면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과 불확실성이 워낙 많이 보이다 보니까 3월달은 저는 오히려 별로 기대감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방을 해주는 형태가 몇 개가 더 나올까? 관건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덴버에서 열리는 디파이 월드에서 이제 주니어 형님이 어떤 발언을 좀 많이 해줄 것이냐가 관건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바이비트 해커가 현재까지 7만 이더를 자금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에 따른 추이는 이더와 솔라나가 다 주력으로
양강 체제로 이 정도 파일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더 부분하고 솔라나가 지금 힘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면 당연히 알트코인에 따른 시장에 있는 분위기를 다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도미넌스 추이도 그걸 증명하듯이 요즘에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제 도미노스가 여기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좀 맴돌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 규모도 역대 2조 원 이상 터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바이비트의 대출 상환 부분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비트겟에서 빌려준 물량들이 좀 있었고, 나머지 쪽에서도 빌려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더 현물 ETF에서도 계속 순유출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도 그런 점이 좀 매우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기반점으로도 본다라고 해도 스트레티지나 코인베이스의 주가 조정 추이도 매우 깊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STR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STR 같은 경우도 이제 볼린저 밴드 기법으로 사용을 했었을 때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이제 중심선을 이탈했던 요 시점부터는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먹을 포인트는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예 그냥 메타플래닛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안전빵이 더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인치 투자 펀드 형님들이 이더 추매를 좀 해주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트론 네트워크의 테더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좀 달성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거래량 규모에서 5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까지 였지만 여기서 40억 달러까지 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트론에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블랙록에 임원의 솔라나 ETF의 가능성에 침묵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더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더에 집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비들 프로젝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좀 많은 영향성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블랙록 입장에서는 솔라나 부분은 당장 언급은 안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실천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제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투자를 할 때 항상 몰빵 투자를 많이 하시죠. 이럴 때 이제 비중 조절을 원래 했던 사람들이 좀 더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구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탐욕에 있는 이 구간을 어떻게 잘 제어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이제 이번 조정 형태에서 또 추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런 폭락은 계속 있었다,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16, 17 시즌 것만 보았을 때 그러한 거고, 그 다음에 21년도 때 추이를 보았을 때도 더 많은 폭락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의 ETF 부분으로 좀 들어왔던 물량이 순유출에 있는 가속도만 붙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외에 있는 알트코인에 따른 괴리 폭은 좀 이번 시즌에서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알트코인에 따른 ETF가 따로 생기지 않으면 더 점점 격차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도미넌스 추이에 따른 변동성의 기회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난해 비트코인이 이렇게 행보를 할 때마다 우리는 뭐 그냥 지나치긴 했지만 이 행보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죠. 엄밀히 따지면 진짜로 길었습니다. 어찌 보면 11월 달에 있는 기준부터 지금 2월 달 마감 때까지는 계속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이 한 번은 그래도 깨작깨작하게 나왔다라는 게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내가 어떠한 알트코인을 들고 있냐,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거냐도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너무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현재 내 삶의 변동을 줄 거라고 하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뭐라도 깨달음을 얻거나 무언가를 얻어가야지 좀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 이번 뭐 시즌에서 만약에 또 아웃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시즌이 돌아섰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이번에 어떤 점이 실패였고 실패 요인이 무엇이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을 하는 게 옳은 부분인지를 계산을 하다 보면 그 다음 시즌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리플하고 이더리움하고 그다음에 솔라나 부분이 여전히 힘을 못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여기에서도 그 추가적인 하락에 따른 추이는 그렇게 급락 대비보다는 서서히 또는 횡보 이런 형태가 좀 더 많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김프가 생각보다 많이 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김프가 1%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프리미엄이 또 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으면 호재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하나씩 뜯어본자면 이제 금리에 따른 동향 추이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수가 얼마나 방어를 해줄 것이냐 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래티지에 따른 실적 발표가 점점 더 가중치가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스트래티지가 그만큼 비트코인 매입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질수록 스트래티지에 따른 실적에 비트코인에 따른 움직임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달은 그냥 소소하거나 좀 또 지루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3월달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다 본인만에 있는 전략을 잘 준비하고 잘 닦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